조상님의 산소에 방문하고 나서 복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모았습니다. 조상님의 산소나 납골 땅에 방문해 인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아서 미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산소에 계신 조상님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9가지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시고 이를 통해 대운을 누리세요. 산소에 방문하실 때 복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행동은 산신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산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령이며 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의 산소는 그 어느 곳에 위치하든 그곳을 지키는 산신이 있습니다.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높은 산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모아 존경을 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산신님에게 곡물로 부거나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던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상님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와 그 주변을 간혹 무심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산소는 우리 조상님들의 평온과 안정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상님들의 산소 역시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벌초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면 조상님들이 산소에서 우리를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이 더럽혀지고 난잡해지면 조상님들이 우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큰 복을 내려주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벌초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소나 납골 땅에서의 예절을 잘 모르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계시던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이는 산소나 납골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산소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떤 복을 얼마나 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절을 중요시하는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선조들 앞에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산소나 납골 땅에 가셔서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평생 돈이 부족한가, 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등의 불만을 내세우고 대충 절만 드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푸념과 불평만 하는 후손에게 선조가 복을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가득한 태도로 산소를 찾아가면 선조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불행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굳세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럼 선조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자연스럽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시면 꼭 해야 할 행동 중 5번째는 과일을 홀수로 두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께 좋은 복을 달라고 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음의 세계인 음택에 계시는 조상님께 양기가 깃든 홀수의 과일을 드려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기운을 좋게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님이 저승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에게 재물운과 건강운을 주시는 양분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꼭지인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릴 때도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일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하신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실 것임을 표현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조상님께 드려보세요. 좋아하셔서 좋은 운을 더 불러와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실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3개, 5개, 7개, 9개와 같이 홀수로 머리를 도려내서 올려보세요. 예전부터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조상님들이 대다수 좋아하시고 그 정성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찾아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챙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더 좋게 봐주셔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신다면 확실히 알아두세요. 7번째,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 자손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길 원하시겠지만 그보다도 가족 간의 사이가 좋고 화목하게 지내는 행복한 모습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조상님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이나 건강적으로 힘이 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상님들은 자손들에게 기쁨 가득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8번째 행동은 소원을 말로 또박또박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소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상님 앞에서 표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속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시거나 조상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장가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은 할아버지,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조상님들,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터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서 직접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들으시고 그에 따른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에 방문하시면서 꼭 해야 할 9번째 행동은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이 조상님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더욱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중요한 행위를 소홀히 하면 큰 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풍수적인 행위를 세대간에 이어져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희미해져 젊은 세대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 방법은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지혜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항들을 잘 지키고 실천한다면 건강과 재물,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분명 큰 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의 산소에 방문하고 나서 복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모았습니다. 조상님의 산소나 납골 땅에 방문해 인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아서 미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산소에 계신 조상님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9가지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시고 이를 통해 대운을 누리세요. 산소에 방문하실 때 복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행동은 산신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산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령이며 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의 산소는 그 어느 곳에 위치하든 그곳을 지키는 산신이 있습니다.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높은 산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모아 존경을 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산신님에게 곡물로 부거나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던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상님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와 그 주변을 간혹 무심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산소는 우리 조상님들의 평온과 안정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상님들의 산소 역시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벌초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면 조상님들이 산소에서 우리를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이 더럽혀지고 난잡해지면 조상님들이 우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큰 복을 내려주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벌초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소나 납골 땅에서의 예절을 잘 모르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계시던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이는 산소나 납골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산소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떤 복을 얼마나 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절을 중요시하는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선조들 앞에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산소나 납골 땅에 가셔서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평생 돈이 부족한가, 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등의 불만을 내세우고 대충 절만 드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푸념과 불평만 하는 후손에게 선조가 복을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가득한 태도로 산소를 찾아가면 선조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불행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굳세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럼 선조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자연스럽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시면 꼭 해야 할 행동 중 5번째는 과일을 홀수로 두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께 좋은 복을 달라고 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음의 세계인 음택에 계시는 조상님께 양기가 깃든 홀수의 과일을 드려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기운을 좋게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님이 저승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에게 재물운과 건강운을 주시는 양분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꼭지인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릴 때도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일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하신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실 것임을 표현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조상님께 드려보세요. 좋아하셔서 좋은 운을 더 불러와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실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3개, 5개, 7개, 9개와 같이 홀수로 머리를 도려내서 올려보세요. 예전부터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조상님들이 대다수 좋아하시고 그 정성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찾아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챙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더 좋게 봐주셔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신다면 확실히 알아두세요. 7번째,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 자손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길 원하시겠지만 그보다도 가족 간의 사이가 좋고 화목하게 지내는 행복한 모습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조상님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이나 건강적으로 힘이 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상님들은 자손들에게 기쁨 가득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8번째 행동은 소원을 말로 또박또박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소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상님 앞에서 표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속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시거나 조상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장가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은 할아버지,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조상님들,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터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서 직접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들으시고 그에 따른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에 방문하시면서 꼭 해야 할 9번째 행동은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이 조상님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더욱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중요한 행위를 소홀히 하면 큰 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풍수적인 행위를 세대간에 이어져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희미해져 젊은 세대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 방법은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지혜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항들을 잘 지키고 실천한다면 건강과 재물,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분명 큰 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의 산소에 방문하고 나서 복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모았습니다. 조상님의 산소나 납골당에 방문해 인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아서 미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산소에 계신 조상님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9가지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시고 이를 통해 대운을 누리세요. 산소에 방문하실 때 복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행동은 산신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산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령이며 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의 산소는 그 어느 곳에 위치하든 그곳을 지키는 산신이 있습니다.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높은 산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모아 존경을 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산신님에게 곡물로 부거나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던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상님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와 그 주변을 간혹 무심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산소는 우리 조상님들의 평온과 안정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상님들의 산소 역시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벌초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면 조상님들이 산소에서 우리를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이 더럽혀지고 난잡해지면 조상님들이 우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큰 복을 내려주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벌초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소나 납골당에서의 예절을 잘 모르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계시던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이는 산소나 납골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산소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떤 복을 얼마나 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절을 중요시하는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선조들 앞에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산소나 납골당에 가셔서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평생 돈이 부족한가, 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등의 불만을 내세우고 대충 절만 드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푸념과 불평만 하는 후손에게 선조가 복을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가득한 태도로 산소를 찾아가면 선조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불행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굳세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럼 선조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자연스럽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시면 꼭 해야 할 행동 중 5번째는 과일을 홀수로 두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께 좋은 복을 달라고 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음의 세계인 음택에 계시는 조상님께 양기가 깃든 홀수의 과일을 드려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기운을 좋게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님이 저승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에게 재물운과 건강운을 주시는 양분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꼭지인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릴 때도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일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하신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실 것임을 표현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조상님께 드려보세요. 좋아하셔서 좋은 운을 더 불러와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실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3개, 5개, 7개, 9개와 같이 홀수로 머리를 도려내서 올려보세요. 예전부터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조상님들이 대다수 좋아하시고 그 정성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찾아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챙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더 좋게 봐주셔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신다면 확실히 알아두세요. 7번째,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 자손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길 원하시겠지만 그보다도 가족 간의 사이가 좋고 화목하게 지내는 행복한 모습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조상님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이나 건강적으로 힘이 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상님들은 자손들에게 기쁨 가득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8번째 행동은 소원을 말로 또박또박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소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상님 앞에서 표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속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시거나 조상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장가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은 할아버지,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조상님들,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터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서 직접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들으시고 그에 따른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에 방문하시면서 꼭 해야 할 9번째 행동은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이 조상님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더욱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중요한 행위를 소홀히 하면 큰 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풍수적인 행위를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희미해져 젊은 세대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 방법은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지혜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항들을 잘 지키고 실천한다면 건강과 재물,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분명 큰 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의 산소에 방문하고 나서 복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모았습니다. 조상님의 산소나 납골 땅에 방문해 인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아서 미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산소에 계신 조상님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9가지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청취하시고 이를 통해 대운을 누리세요. 산소에 방문하실 때 복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행동은 산신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산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령이며 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의 산소는 그 어느 곳에 위치하든 그곳을 지키는 산신이 있습니다.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높은 산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모아 존경을 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산신님에게 곡물로 부거나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던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상님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와 그 주변을 간혹 무심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산소는 우리 조상님들의 평온과 안정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상님들의 산소 역시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벌초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면 조상님들이 산소에서 우리를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이 더럽혀지고 난잡해지면 조상님들이 우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큰 복을 내려주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벌초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산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소나 납골 땅에서의 예절을 잘 모르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계시던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이는 산소나 납골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산소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떤 복을 얼마나 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절을 중요시하는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선조들 앞에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산소나 납골 땅에 가셔서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왜 평생 돈이 부족한가, 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등의 불만을 내세우고 대충 절만 드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푸념과 불평만 하는 후손에게 선조가 복을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가득한 태도로 산소를 찾아가면 선조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불행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굳세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럼 선조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자연스럽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시면 꼭 해야 할 행동 중 5번째는 과일을 홀수로 두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께 좋은 복을 달라고 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음의 세계인 음택에 계시는 조상님께 양기가 깃든 홀수의 과일을 드려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기운을 좋게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님이 저승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에게 재물운과 건강운을 주시는 양분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꼭지인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릴 때도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일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하신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실 것임을 표현하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조상님께 드려보세요. 좋아하셔서 좋은 운을 더 불러와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실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3개, 5개, 7개, 9개와 같이 홀수로 머리를 도려내서 올려보세요. 예전부터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조상님들이 대다수 좋아하시고 그 정성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찾아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챙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더 좋게 봐주셔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신다면 확실히 알아두세요. 7번째,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 자손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길 원하시겠지만 그보다도 가족 간의 사이가 좋고 화목하게 지내는 행복한 모습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조상님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이나 건강적으로 힘이 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상님들은 자손들에게 기쁨 가득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소에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8번째 행동은 소원을 말로 또박또박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소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상님 앞에서 표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속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시거나 조상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장가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은 할아버지, 올해 우리 아들이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조상님들,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터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서 직접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들으시고 그에 따른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에 방문하시면서 꼭 해야 할 9번째 행동은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이
조상님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더욱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중요한 행위를 소홀히 하면 큰 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풍수적인 행위를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희미해져 젊은 세대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 방법은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지혜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항들을 잘 지키고 실천한다면 건강과 재물,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분명 큰 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